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꼭 눌러주세요. 구독자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.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경매 정보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동안 꽤 많은 부동산 경매 영상을 올렸는데요. 그 중에서도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고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이 바로 이 묘지 이장비 왜 나에게, 이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이 게시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.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묘지 이장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, 네가 내야 하냐, 내가 내야 하냐,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억측 아니면 비아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. 제가 지금 그냥 딱 이야기하겠습니다. 2017 타경 13458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이 땅의 이장 비용은 처음 묘지를 썼던 그 사람이 이장 비용을 다 내고 묘지를 이장해 갔습니다. 그리고 그 땅의 낙찰자는요, 이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처분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만약 이 땅을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? 먼저 땅 가격을 제시하고 묘지를 이장해 달라고 하겠죠. 매수자 입장에서 이 묘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, 그러면 매도자는 땅을 팔려고 하니까 묘지를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옮겨주겠다고 하겠죠.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. 인지상정이고. 매수자에게 계약금이라도 좀 받게 되면 자신이 이장을 추진해야 하니까, 그리고 이 땅을 팔아야 하니까 먼저 나서게 되겠죠. 그래야 이 땅이 팔리는 것이니까요.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땅이 필요하지 묘지가 필요해서 이 땅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. 따라서 묘지는 매도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, 이 묘지를 매수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. 또 그 비용을 매수자에게 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아요. 땅 매도 가격은 매도 가격이고 이장 비용을 따로 내라고 하면 누가 그 비용을 내고 땅을 구입하겠습니까? 자, 여기까지는 누구나 수긍을 하고 또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부동산 경매에 나온 토지고 또 그 토지 위에 있는 묘지라고 하면 묘하게 이야기가 뒤틀리게 돼요.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라고 하면요, 열의 9, 아니 그 이상이 되겠죠.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싸게 취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깔고 봅니다. 이 물건의 영상에서 묘지 이장 비용을 낙찰자 보고 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, 기본적으로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이장비 따위는 네가 줘라, 이 이야기예요. 경매로 낙찰 받으러 갈 때 이 묘지 주인이 잘 다녀오세요, 뭐 이렇게 응원을 하고 아니면 차비를 줬습니까? 뭘 줬습니까? 솔직히 전혀 근거도 없고요,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런데도 네가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.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 받으면요,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빗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사 비용이라는 거요, 그거 법에 명시된 거 아니에요. 꼭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사정이 딱해서,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니까 낙찰자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.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.
저는 묘지 이장비도요, 낙찰자가 꼭 물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토지가 경매에 나오기까지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. 이미 충분히 원 소유자에게 고지하고 경매가 시작되고도 이익을 가지는 사람,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니면 돈을 누구에게 받기로 하고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장치와 기회를 무시하고 나서 낙찰자가 나오니까 나는 몰랐다? 그러니까 너는 묘지 이장비 대라? 이것은 낙찰자를 바보나 천치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. 항소심까지 가서 비로소 해결이 된 2019 타경 30317 이 물건. 대구 달서구 대곡동 토지요. 이 땅도 묘지 주인이 쉽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? 제 경험상 묘지가 있는 땅을 낙찰받고 가면요, 묘지 주인이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묘지 주변에 편말을 꽂아놓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뭐 그래도 솔직히 묘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.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원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. 이런 상황까지 가서도요, 묘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소송도 하고 아니면 무연고 묘지로 판명을 받아서 절차대로 묘지를 개장을 합니다. 아무런 절차도 없이 묘지를 함부로 파헤칠 수도 없기 때문에 묘지 주인을 1차적으로 꼭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은 묘지 주인이 떡하니 나타나서 묘지 이장할 테니까 그 이장 비용 당연히 네가 내야 하는 거야,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멘붕이죠. 사실 줘야 할 그런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봐요. 어떻게 보면 묘지 이장비 달라고 나오는 그 묘지 주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묘지 주인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을 하든 안 하든 묘지가 있으면 무조건 버텨요. 제 경험칙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너 알아서 실컷 해봐라 하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,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진이 빠지죠.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땅의 사용료, 즉 지료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묘지 주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. 어찌됐건 묘지 때문에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. 그런데요, 솔직히 그 땅 사용료요, 그거 정말 얼마 안 해요. 지료라고 하는 그 사용료는 보통 대지는 공시지가의 한 7% 정도, 농지는 한 2% 정도, 임야는 1%나 될까 말까? 뭐 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에요. 그런데도 사용료 내라고 하면 거의 내지 않아요.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. 판결문에 지료를 얼마 내라고 딱 나오면요, 그거 자진해서 저 얼마 동안 사용할 테니까 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. 지료를 연체하면 원고에게 분묘를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솔직히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면요, 묘지 주인은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묘지를 그냥 이장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. 그때서야. 제가 이제까지 아주 다양한 묘지 주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,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말과 행동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요, 처음에 말과 행동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마지막에는 많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, 낙찰자는 묘지 이장비를 낼 수가 없다입니다. 낙찰자에게서 묘지 이장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경매를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료를 내든지, 이거죠.
제발 억측에 가까운 묘지 이장 비용 내라.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